왜 안 가르쳐 준지 아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하고 손해를 많이 봐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나도 어렵게 배웠다. 나도 많이 날리고 배웠어. 너희도 많이 날려야지 내가 벌지. 네.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따라오시는 분들 있어요. 맞아요. 이거 챙겨보고 따로 이 시간만 모아서 보시는 분도 있어요. 네. 네. 그 하란 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우수한 학생이 한 분 계신데요. 네. 저희 PD님. 하라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네, 네. 예. 아주 훌륭하세요. 그래서 계좌를 공개하셨는데 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따라하시는 말씀은 아닌데 꾸준하게 일단 타이거 200 ETF를 일단 매수하고 있고요.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게 네. 최근에 주식시장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선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투자 방법을 잘 따라 하시기 때문이요. 하란 대로 해서 그래요. 그렇죠. 마이너스일 때 사라 이런 그렇죠. 거. 그러니까 예. 시장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투자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꼭 사실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렇죠. 예. 네. 하란 대로 하면. 오늘 배울 내용이 뭡니까? 오늘은 이제 ETF는 지수에 투자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면 또 이제 개별 종목을 투자하니까 네. 개별 종목을 쉽게 말해서 뭐 삼성전자 개별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LG전자 개별 주식을 살 수도 있으니까 그 개별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별 그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개별 주식이요. 네. 드디어 이제 개별 주식으로 들어가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개별 주식의 가장 큰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손실은 줄이고요. 네. 이익을 많이 내야 합니다. 가끔 저희가 이제 투자 방법을 얘기할 때 야, 뭐 뻔한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사실 그 뻔한 얘기들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투자 원칙이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많이 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보통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손실을 늘리고요. 그다음에 이익을 줄이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그래요.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그런 선택들은 불안해서 하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심리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일단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마이너스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손실에 대한 고통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걸 팔면.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미뤄요. 올라갈 거야. 그렇죠. 이게 바닥이야. 그리고 고통을 이제 피하고 싶어요. 이제 팔면은 손실이 확정되니까 자꾸 그걸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손실 회피 성향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마이너스가 나면 안 팔고 오래 갖고 있습니다. 올라갈 거야 그러다가요. 하면서. 그러다가 더 빠지면 공장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을 가져요. 그러다가 더 빠지면 갑자기 회사의 주인이 돼버려. 영원히 없던 주의 의식이 생깁니다. 예. 없던 주인이 있어. 그래. 갑자기 사랑하게 되고 이 주식과 함께 하는 거야. 기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메일을 한 통 받았는데요. 그 저희 주식아가방 구독자 분이세요. 그런데 저한테 고민 상담의 메일인데 뭐냐면 럭키금성 주권을 갖고 계시대요. LG 과거. 전에요. 와. 예전에는 주권을 줬으니까. 그때 주식 투자해놓고 제가 예측하건데 주가가 빠지니까 그냥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걸 아직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비단 유효한가요? 럭키금성이 사라졌는데.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 없어졌죠. 끝난 예, 거죠. 예.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흥미롭게도 주가가 빠지면 사람들이 오래 가져간다 주식을. 오히려. 그런데 그러니까 조금 빠지기 시작했을 때 아니야 이제 좀 올라갈 거야. 그 근거 없는 희망이죠. 네. 그러다가 더 빠져. 아니야 올라갈 거야 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떨어져. 그쵸. 이거는 완전히 떨어진 거야. 그쵸. 하향 사업일 수도 있고. 그쵸. 네. 혹은 뭐 회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심리적으로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는 나의 회사. 예, 그래서 80%씩 막 이렇게 계속 물리는 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제 저희가 사랑하는 꼬마 우리 아들들한테 처음 자전거 가르칠 때 아빠 심정에서 뭐부터 가르치는지 아세요? 잘 넘어지는 법이나 브레이크 잡는 법을 먼저 네. 가르칩니다. 엑셀 밟기 전에 네. 멈춰 그럼 바로 멈출 수 있게. 그렇죠. 이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사실은 언제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냐를 먼저 배워야 되는데 달리는 것만 배우신단 말이에요. 딴 데 가서. 네, 그래서 반드시 멈출 때가 와요. 등산이든 뭐든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멈추는 법, 손절 이걸 먼저 배우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해가요. 그 이제 매몰 비용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끝난 건데 본전 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쵸.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이광수 대표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잘 되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떨어진 이 순간에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없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걸 거지. 회피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손해를 확실하게 봤다는 거를 마주하지 않고 도망가서 대선 다음 날 아침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고통스럽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식이 떨어졌는데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거라. 맞습니다. 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고통을 마주하는 대신에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상상하고 이미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올라갈 거라는 희망 가상- 속에서 가상 속에서 그래서 손절을 못하는 거죠. 그렇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아시고 나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끊어야 되냐 가르쳐 주죠. 맞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떨어지면 무조건 끊어야 되느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 거래를 시작할 때 내가 어느 정도 빠지면 무조건 팔 거라는 계획을 먼저 하고 삽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걸 가르쳐 주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안 가르치죠. 왜 안 가르쳐 준지 아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하고 손해를 많이 봐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나도 어렵게 배웠다. 나도 많이 날리고 배웠어. 너희도 많이 날려야지 내가 벌지.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A라는 주식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주식을 얼마에 떨어지면 팔 거야라는 계획을 먼저 세우고 사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세워요? 기준이 있는데요. 기준이 뭐예요? 평균적으로 뭐냐면 지수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하면 파는 게 사실은 정설입니다. 10%.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시장이 네. 코스피 지수가 2% 빠졌는데 내 주식도 2% 빠지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가 빠졌으니까. 근데 시장이 2% 빠졌는데 내 주식이 12% 빠졌습니다. 그럼 팔아야 돼요. 평균보다 10%더 빠지면 팔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 투자할 때 예측은 안 맞는 게 숙명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측은 단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살 때요. 어. 그 다음에는 대응하는 영역이에요. 아, 어렵다. 아니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건데 저절로 배워지지 않는 거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예측을 여러 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나서도 자꾸 예측하려고 그래. 중요한 주식 격언이다. 예측은 한 번만 해라. 살 때. 그렇죠. 그렇죠. 네. 나머지는 모두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부터 시장 상황과 여러 가지 뉴스, 기타 등등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텐데 그렇죠. 당신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만 남았다. 맞습니다. 예언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예측의 횟수와 전망이나 예상의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성공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진행. 맞습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그리고 본능에 따르지 말고 그렇죠. 주식의 격언들이 있고 그 격언들 중에 아가방이 말하는 격언들이 수십 년간 쌓은 노하우다 얘들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손실을 적게 보고 벌 수 있을 때 벌 기회를 그렇죠. 버티고 있어야 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쫄딱 망했으면 벌 수도 네. 없지. 그게 저희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워렌 버핏이 얘기한 첫 번째 투자 원칙은 잃지 마라. 두 번째는 일 원칙을 잊지 마라. 거든요. 계속 잃지 말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손절매라는 그 손절 구간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야, 10%면 손절 이게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왜냐하면 그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 회로를 갖게 되고 계속 예측을 해요. 아니야 이게 과도하게 빠진 게 아닐 거야. 다음 주면 호재가 나올 거야. 그렇지. 뭔가 문제가 있지만 내가 꼭 팔면 오르더라. 뭐 이런 예. 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뭐 괜히 낙폭이 과대했어. 한 번 더 지켜보자. 이틀 더 지켜보자. 아 이렇게 많이 물렸는데 이제는 버틸 기술적 수밖에 반등이 없다. 올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차 전지가 한 2, 3년 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때 사서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마이너스 5, 60%가 많아요. 워낙 오를 때 사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원칙을 지켰다면. 10%에서 끝났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손실을 줄이고 또 주식 투자를 해서 이익을 쌓아나실 수 있었을 그럼 예를 들어서 10%에 팔았어요. 11% 떨어졌기 때문에 네. 반등할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럼 다시 사면 된다. 그래도 되고 사실은 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그 종목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마치 헤어진 연인의 전화번호를 지우는 것처럼. 아, 이것은 내가 안 맞았다. 그렇죠. 네. 운때가 나한테 안 맞았다. 맞습니다. 주식은 2,000개가 넘거든요. 한국의 주식시장에. 여러분 선택사항은 너무 많아요. 해도 많고 네,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게 브레이크를 안 밟고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종목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종목 분석하는 걸 계속 하겠지만 그 자기 종목 분석이 끝났어. 그래서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10,000원이지만 내가 볼 때는 반드시 뭐 12,000원, 13,000원, 15,000원 갈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진짜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해요. 그게 아니고 나는 여기서 9,000원이면 판다. 살 이 때. 예측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살 거예요. 때. 예, 예. 나 아니면 10,000원에 샀는데 예. 12,000원에 내 예측이 같아. 틀렸어. 하지만 9,000원으로 간다면 영어는 끊을 건져야 거야. 된다. 예.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100번 양보해서 이 종목은 다른 종목보다 변동폭이 큰 섹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바이오라든지 예를 들면은 그러면 15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딱 정해놨다 이거예요. 평균은 10인데 예. 종목에 따라 혹은 뭐 내가 예. 너무 사랑하는 종목이야. 그렇습니다. 그럼 15 줄 수 있어.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차이도 있잖아요. 나는 멘탈이 강해. 나는 15 견딜 수 있어. 네. 그렇죠. 18.5까지 견딜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선이 도달됐을 때 고통을 마주하고 내 멘탈로 예측하지 말고 오토매틱으로 기계적으로 끊어내는 걸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어렵겠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손절이고요. 그게 동전의 앞면 뒷면 같은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꼭 반대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작게 마음이 쪼개지신 분들이 이익 구간에 대해서도 또 쪼개 이걸. 이건 반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은 오래 갖고 있고 이익이 나잖아요. 그럼 빨리 팔아버려요. 아, 혹시 떨어질까봐.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손실도 못하는 이유가 멘탈적인 문제가 원래 있다고 했잖아요. 익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빨리 큰 이익을 못 보고 빨리 던지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익이 나면 이제 그동안 계속 손실로 봤기 때문에 이익 난 게 너무 기쁜 거죠. 또 하나 뭐냐면 그 이익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떨어질까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오르면 갑자기 전화해서 여보 이거 팔까 하다가 팝니다. 그런데 불안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식이 더 올라요? 그럼 배가 계속 아파요. 그렇지. 그래서 더 오르잖아요? 네. 그럼 그때 또 사요. 또 사. 근데 망해. 그때부터 빠져요. 그래서 또 장기 투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멘탈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렵다. 본능이에요. 어려워. 손실 나면 도망가고 싶거든요. 무서워서 고통이니까. 근데 이익이 나잖아요. 이 도파민이 즉각적으로 만족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만족감이 있을 때 이게 더 지속 안 될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지속을 못 하고 거기서 끊어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이익을 극대화 못 어쨌든 시킵니다. 이익이 확인됐으니까 눈앞에 이익. 예. 맞습니다. 눈앞에 손실. 그쵸. 네. 고기에 너무 빨리 좌절하고 그리고 거기에 너무 빨리 환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듣고 처음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반대로 한다는 거죠. 손실은 줄이고 이익은 늘려야 되는데 손실은 늘리고 이익은 줄이고 있습니다. 그게 아가들의 특징이고 그걸 반드시 그게 반대로 배우고 시작하셔야 인간의 돼요. 본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절대 파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예. 그거 이해가 가네. 그래서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주식 투자를 우리가 한 번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쭉 하면서 주식 부자로 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5년이고 10년이고 했는데 나중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핵심적인 노하우가 오늘 나온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종목 많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5종목을 했다고 해볼게요. 1년에. 그 내가 5년 투자를 했어. 그럼 예를 들어 25종목이잖아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서. 그럼 그 25종목이 다 200% 300% 올랐냐? 그러지 않죠. 근데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부자가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25종목 중에 예를 들어서 한 10종목은 그냥 뭐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해볼게요. 나머지 5종목은 엄청 올랐어요. 나머지 5종목은 엄청 내려갔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냐? 그 내려간 종목은 빨리 끊고 올라간 종목이 10에서 끊는 게 아니고 20, 30, 50, 100이 갈 때까지 버텨준 사람들이 합산했을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이 몸에 배고 시작해야 돼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원리다. 익절은 없어요. 익절은 계속 올립니다. 손절은 반드시 한다. 네. 그러니까 손해가 났을 때는 빨리 끊어야 되고 네. 이익이 났을 때는 계속 키워야 됩니다. 버텨줘야 된다. 근데 이게 산술적이 맞는 게 뭐냐면 최대 손실은 0원이잖아요. 100% 손실입니다. 근데 위는 열려 있어요. 그렇죠. 100%가 없지. 올해 한국 주식에서 1년 동안 최고만이 상승한 게 7배 상승했습니다. 와.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을 투자했을 때 0원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오르면 7,000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는 자꾸 열어둬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목표 주가라든지 아니면 나 여기에서 팔 거야라고 목표를 정해요. 거꾸로. 그럴 필요 없다. 그게 벌 수도 있었던 걸 놓치면 더 아깝거든요. 아,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리스크를 피하고 싶은 성향, 본성이 이렇게 작동을 한 건데 네. 타고난 본성과 반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 격언에 따라서. 그거 굉장히 중요하네. 그래서 부자가 적은 겁니다. 그래, 맞아. 자꾸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는 사람들, 그게 훈련을 통해 됐건 타고났건 그게 되는 사람들이 소수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수가. 근데 저는 주식 아가분들이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없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배웠으니까. 예.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예. 그래서 아주 부자가 아닐지언정 주식 투자에 성공한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이렇게 가면 맞습니다. 아예 모르니까. 그렇지. 백지니까. 하란 대로 하세요.